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이게 공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개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맹꽁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건설업계에서는 공기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렇죠. 금융비용 늘어나죠. 새로 발굴조사해야 되고 시간이 고고학자 걸리고 투입되고 공기가 시간 걸리고. 늘어나고, 그죠. 영국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이 개발 행위 이전에 생물 다양성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 이후의 생물 다양성 지수가 110이 돼야 돼요. 이 사이트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을 110으로 만들 수는 없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에서 복원된 다른 지역. 그 인접 지역. 일단은 지역. 인접 지역에서 복원을 하고 그 크레딧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 잉글랜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행위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생물 다양성은 늘어나는 이런 제도가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후미디어 클리프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용 들어가기 앞서 이 기후미디어 클리프, 영어인데요. 클리프. 네. 이게 어떤 곳이죠? 이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클리프, 절벽이란 뜻은 네, 아니고요. 예. 클라이밋 인팩트를 줄여가지고 클리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후 위기를 맞아서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슈를 좀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비장한 마음으로 다뤄보자, 집중해서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이름을 클리프라고 지었고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막 기사를 내놓고 있는. 아주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선정수 기자님 그 전에는 일반 종이신문의 그렇죠.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국일보에서 10몇 년 이제 일을 하다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으로 옮겨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 클리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딱 듣기에 따라서는 좀 차별화된 미디어를 좀 지향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대표는 세계일보 출신이고 그 기후 관련된 그 싱크탱크 넥스트에서 일하셨던 윤지로 대표. 잘 알죠. 이분이 이제 주도해서 창립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같이 하고 윤신영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 미디어국장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맞아요. 이런 분들도 들어와 계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압력으로 작용하는 압박을 가하는 이런 모델을 전문적인 어떤 팩트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생물 다양성 크레딧. 사실은 생물 다양성도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고 그렇죠. 크레딧을 또 연결한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요.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면 혜택을 준다. 크레딧을 준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탄소 배출권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뭐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어떻게 뭘 사고 팔아 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아픈 주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이걸 거래가 되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도시에 무슨 야생동물이 있어 이렇게 흔하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굉장히 사람 말고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인간 말고 다른 생물들,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요런 관점이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 크레딧은 높은 산골이 아니어도 좋고 말씀드렸던 우리 도시 주거지여도 좋은데 이런 곳들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이 생물 다양성을 얼마나 해칠지 아니면 얼마나 더 보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치를 매겨서 그 생물 다양성을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돕는 그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대해서는 늘리는 데서는 크레딧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어떤 개발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한다, 손실한다 이럴 때는 복원된 곳에서 늘렸던 크레딧을 구매해서 이 손실을 벌충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제 생물 다양성 말씀하시면서 멸종 위기종 얘기도 이제 금방 하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멸종
위기종의 개체 이 수가 굉장히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 우려할 만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역사를 봤을 때 네.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이제 그 지구 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규명을 해낸 사실인데요. 운석이 날아와 갖고 공룡이 뭐 멸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멸종이 진행 중이다. 이래서 이제 지금 세상이 인류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6차 대멸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좀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생태계의 70% 정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이 아니고 규명돼 있는 정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인식을 해서 맞아요. 행동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근데 이 과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좋다. 그럼 우리가 탄소 위기에 대응해서 지금 온실가스를 다 빨아들여서 산업화 이전까지 이산화탄소 수위를 낮춘다고 했을 때, 그럼 인간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냐? 이 위기는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 기후 위기와 함께 생물 다양성의 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만 해결한다고 해서 생물 다양성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이 생물 다양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도 힘들어진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방송 처음 시작하면서 맹꽁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내 대멸종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국내에서 이 맹꽁이가 어떤 개발 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네. 좀 부각된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맹꽁이 굉장히 사실 뭐 흔한 동물이었어요. 네.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동물이었는데 이게 양서류가 서식지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기가 힘들어졌고, 이게 멸종위기 2급 뭐 서울시에서 지정한 보호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2년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이게 공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개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맹꽁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공사를 들어가서 지작물 해체 작업,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들 이제 막 철거하고 택지를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맹꽁이가 발견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공기업이라서 맹꽁이가 발견됐습니다 보고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서식 실태 파악을 하고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옮겨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 건설업계에서는 공기가 늘어나면 비용이 늘어난다고. 그렇죠. 보죠. 금융 비용 늘어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맹꽁이를 이주시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기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다른 이제 좀 민간 소규모로 진행하는 데에서는 예전에는 특히 이제 도심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또 새로 발굴 네. 조사해야 되고 시간이 고고학자 걸리고 투입되고 시간 공기가 늘어나고, 걸리고. 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유물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맹꽁이 나오면 이거 그래요?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물론 그 좋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 생물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이거 우리 공기를 지연시키는 적이야. 이런 식으로 아직 바라보는 시선이 혼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리나라가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 종이 건설 현장의 맹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주 흥미있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생물 다양성 크레딧을 네. 만약에 아직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만 이 2022년도에 발견된 맹꽁이 상황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이거 제가 응용 문제입니다. 네네. 일단은 이게 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 개발 프로토콜 같은 걸 보면, 프랑스라든지 일단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이 개발 행위 이전의 생물 다양성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지수가 100이라고 한다면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 이후의 생물 다양성 지수가 110이 돼야 돼요. 더 늘어나야 예, 돼요? 더 늘어나야 돼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었죠. 평가하고. 근데 이 사이트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0을 110으로 만들 수는 없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에서 복원된 다른 지역. 그 인접 지역. 일단은 인접 지역에서 복원을 하고 그 크레딧을 인정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의 크레딧을 인정받으면 건설 이전에 100이었던 게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 개발 사업 이후에 100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면 10이 모자라잖아요. 그 10을 크레딧으로 사옵니다. 아하.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또 환경 보전은 조금 뭐 유지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는데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의 그런 노력을 해서 합산하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 영국 지금 잉글랜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바이오디버시티 넷 게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잉글랜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행위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생물 다양성은 늘어나는 이런 제도가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럴 경우에 그 영국의 사례에서는 이 크레딧은 누가 크레딧을 그래서 발매한다고 할까요? 창출한다고 할까요? 일단은 정부가 이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 생태 상황을 다 조사를 해놓습니다. 그게 지금 3년, 4년 정도 준비를 해서 202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아주 세세하게 여기저기 전부 다 이제 생물 다양성 상황을 조사를 해놓고 그리고 그 매트릭이란 산식을 또 준비를 해놔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에요. 런던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지금 생물 다양성 지표가 70이에요. 우리 집을 재건축하고 싶습니다. 허가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럼 77로 만드세요. 이런 게 지금 그 잉글랜드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맹꽁이 사례에 이걸 적용해 본다면 해당 지역에서 맹꽁이가 발견이 됐는데 기존 같으면 이 맹꽁이 다 확인하고 뭐 모든 또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길지 이런 굉장히 이제 지난한 과정이 일어날 텐데 이것을 이 서식지를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생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거나 또는 그 크레딧을 구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약간의 그 어떤 그 유연성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 원칙은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해치지 말라. 그리고 개발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은 아예 개발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이 개발 부지 안에서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라. 그리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다른 인접 지역을 복원해라.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행된 크레딧을 사라.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맹꽁이를 예로 들자면 광명 테크노밸리 이 지역에서 맹꽁이가 나왔다. 그러면 개발 행위를 다 하고 나서도 그 맹꽁이가 살 수 있도록 해줘라. 1차적으로. 아니면 그 맹꽁이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면 거기를 개발하지 마라. 그냥 맹꽁이 서식지로 둬라. 이게 1차적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맹꽁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은 거면 맹꽁이가 그 해당 개발 부지 안에서 이전처럼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 개발 부지 옆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